문제를 풀 때 몇몇 개의 개념이 필요한데 일단은 직선 전류가 요 전장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 한 200년 됐잖아. 800년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죠. 왜 쓸데없이 볼타, 암페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외관적인 게 있었어. 나쁜 놈 때문에 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발견하고 전류를 정의하고 이러다가 이제 생긴 거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주변에 전류 방향을 오른손으로 엄지 방향으로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이쪽 방향이 자기장이 생길 건데 요 자기장의 세기가 뭐에 비례하냐면 이게 뭐에 비례하냐면 거리분의 전류 이만큼에 비례한다는 거죠. 일단 이 개념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장이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뭐 한 15문제 중에 한 8, 9문제는 그런 식이야.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있죠. 1안 펴주는 거. 응? 1안 펴주는 거. 그러니까 속도 선택기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고 입자 가속기라는 게 있죠. 이 세 놈이 있죠. 말 그대로 이 속도 선택기는 어떤 속도를 선택하는 거야. 이 자식은 질량을 분석하는 거고 입자를 가속하는 거야. 이게 뭐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 속도 선택기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물질을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에 뿔막을 걸어서 이쪽에 예를 들어 어떤 마이너스를 띈 애가 있다 치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어떤 입자를 플러스 띄고 있다.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걸고 이제 플러스를 걸어 이렇게 이렇게 걸면 여기에 뭐 이 안에다가 Na 플러스 뭐 이런 같은 이온이 들어있으면 얘네들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전압을 걸면 이쪽으로 팡 하고 움직일 거잖아. 그렇습니다. 자 움직이는데 요 사이에 걸어준 어떤 전압이 있으면 이 사이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가 뭐냐면 QV라는 값이거든. 오케이? QV. 그러니까 QV만큼의 그러니까 QED 이런 거 기억나니? 그렇습니다. QED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이 값을 가지고 2분의 1의 MV제곱으로 하는 운동 에너지 갖는 애가 일로 쏙 하고 튀어나올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값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V 값이 V로 정리하면 루트의 N분의 2QV에 해당하는 요만큼 질량도 알고 있고 전압량도 알고 있고 Na 플러스니까 알고 있고 내가 전압을 얼마를 걸면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m/s를 가는 애가 튀어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 튀어나올까?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맥시멈 이 값보다는 작은 어떤 값인 거야. V 값이. 그러면 얘보다는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은 10이라는 값은 어떤 이 한계 값인 거고 이 안에서 9를 갖는 애, 8을 갖는 애, 7을 갖는 애 이런 애들이 튀어나올 거야. 실제로는. 이론적인 값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이 문제를 15문제를 다 맞히는 건 이론적으로 맞지만 16문제는 못 맞히겠지. 그렇지만 이 안에는 14문제 맞는 애, 13문제 맞는 애, 12문제 맞는 애가 있을 거잖아. 그것처럼 어떻게 분포를 하겠죠. 그럼 애들이 실제로 이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탁 튀어나온 애를 갖다가 이 속력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적당하게 이 정도를 때리면 한 7이나 8 정도가 나오는 얘를 갖다 선택하면은 꽤 애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럼 걔네들이 선택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얘를 선택을 할 거냐. 어떤 애가 툭 튀어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에다가 어떤 판때기에다가 전압을 걸어. 전압을. 여기에다가 B1이라는 어떤 자기장을 걸어. 자기장을 걸면 이 플러스를 띄는 애니까 이 플러스를 띄는 애가 이렇게 여기를 퐁 튀어나와서 만약 움직인다 치면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자기장을 B1이라는 자기장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걸었어. 내가 얘를 갖다 이렇게 자기장을 걸었잖아. 자기장을 걸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 이거를 전자기력 로렌츠의 힘이라고 그래. 그럼 얘가 자기력을 받는데 자기력의 방향은 이게 내 손가락의 방향이면 자기장이 내 손가락이면 전류가 한 손가락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 힘의 크기가 BQV죠. BQV.
그러니까 BQV의 힘을 받아서 원래대로 치면은 이렇게 힘을 받으면 휘겠지. 원래는 쉴 거야. 근데 휘지 못하게 여기 일자로 쭉 빠져나오면은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구멍을 뻥 뚫어 놓은 거야.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쪽으로 휘어서 원래 여기를 맞아야 되는데 이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판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야.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를 걸면 이쪽 방향에 나가는 전기력이 발생을 하는데 전기력이 QE만큼인 거야. 오케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QE만큼의 전기력을 갖게 만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Q이라는 값은 여기 들어온 애가 Q 값이 결정이 됐고 이 사이 판때기에다가 내가 어떤 전압을 걸면 내가 여기다가 건 전기장이 결정이 돼버린 거거든? 이 값은 고정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벡터는 고정인 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온 애들이 빠르기가 좀 빠른 애들은 요 벡터가 좀 클 거고 아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요 값이 이론적으로 10인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7을 선택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속력이 7인 걸 잡고 싶어. 그러면 7인 애는 여기로 쏙 빠져나오고 요 벡터는 고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속력이 8인 애가 들어와. 그럼 이 벡터보다 좀 클 거잖아. 그럼 그 자식은 어디 맞냐면 여기 맞는 거야. 여기. 속력이 만약에 5인 애가 들어와. 요 벡터가 좀 작을 거잖아. 그럼 그 자식은 가다가 여기 맞아서 여기 맞는 거야. 그럼 여기로 쏙 빠져나오는 자식은 정확하게 QE와 이게 뭡니까? B1의 QV가 똑같은 애들만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요만만 사라지니까 요때 내가 B1분의 2의 속력 요 값을 내가 지금 7이라고 정했는데 이 7이라는 속력을 갖는 애만 일직선으로 싹 하고 빠져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를 싹 빠져나왔어. 이 빠져나온 애가 구멍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B2라는 자기장을 걸었어. 자, 자기장을 걸었는데 자기장도 X방을 갖다 칩시다. 여기에 빠져나온 애가 NA 플러스 저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방향이 이 자식이 뭡니까? 이쪽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치면 쫑방향으로 볼까? 쫑방향으로 자기장을 걸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B2를 걸어 놓으면 이게 I 방향이고 B 방향이니까 아래쪽에 힘을 받겠죠? 자, 이쪽 방향에 힘을 받는데 항상 이동하는 방향과 이 힘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방향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기가 운동 에너지니까 빠르기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힘이 구심력처럼 작용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가고 있을 때는 이쪽이 전류의 방향인데 튀어나오는 방향 자기장이면 전류의 방향이고 튀어나오는 게 자기장이면 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항상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이 자기력을 가지고 원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쑥 돌아가지고 여기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애들 겁나가 막 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 맞는 애가 있고 쭉 돌아서 여기 맞는 애가 있어. 여기를 맞는 애랑 여기 맞는 애가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맞는 거랑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는 거냐? 얘네들이 뺑 돌아갈 때 이 자식의 B2QV라는 BQV라는 이 전자기력을 가지고 R분의 MV 제곱이라는 구심력을 만든 거야. 그러면 요마가 사라지면 반지름이 뭡니까? BQ분의 MV라는 값이지. 실제로 보면은 이 V라는 값도 내가 앞에서 속도 선택기로 B1분의 2라는 값을 했으니까 요거는 결정이 돼버린 값이죠, 다. 그럼 요것만 차이가 나는 거잖아. 요것만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한 100마리를 쐈더니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39인 애랑 반지름이 41인 애가 뭐 7대 3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Na 플러스의 질량이 39인 애와 41인 애가 7대 3,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7대 3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요딴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요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는 이 자식을 속도 선택기라고 하고 질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질량과 반지름이 비례관계가 있잖아. 이 비례관계가 있는 이 자식을 이용해서 이 자식의 질량이 얼마인지 질량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속도 선택기랑 질량 분석기 뭔지 알겠죠? 그럼 비슷한 원리로 입자가속기는 뭐냐면 어떤 애가 반지름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BQV라는 전자기력을 가지고 어떤 애가 R분의 MV제곱이라는 구심력을 운동하고 있으면, 구심력을 갖고 있으면 요마요마가 사라지니까 반지름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BQ분의 MV라고 했잖아. 근데 이 BQ분의 M에 이 V라는 값이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얘가 T분의 2파이R인 거죠. 시간분의 운동. 그러면 R이 날아가면 어떤 애가 한 바퀴를 돌고 원운동을 하니까 주기율을 봤더니 그게 BQ분의 2파이 M이라는 값이야. 근데 이게 숫자 결정이 돼버린 거잖아. 주기가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언제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똑같으니까 이 주기가 똑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뭡니까? 반원형의 어떤 애를 갖다가 반원형의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 반원형의 이런 애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를 만들어서 옆에서 오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얘를 갖다 입자를 퇴하고 쏘는 거야. 쏠 때 여기에다가 이 교류를 걸어서 여기서 지금 출렁거리는 교류가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다가 쏘는 애가 만약에 뭐 전자를 쐈다 그러면 전자를 쐈다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다가 전자만을 틱 하고 쏘면 이 자식이 이렇게 플러스에 이끌려서 약간 훅 하고 빨라질 거란 말이야. 빨라진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구심력을 받으면 이거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주기의 절반이니까 이 자식으로 결정해서 이 값이 만약에 1초다 그러면 0.5초 만에 반바퀴 도는 거야. 근데 반바퀴가 될 때 여기에서 걸리는 이 교류에 해당하는 전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게 0.5초마다 한 번씩 방향을 바뀐 거야. 이게 반대로 돌아갔을 땐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게 하면 전자가 여기까지 오면 플러스가 땡기니까 또 여기서 훅 하고 가속이 되겠지. 가속이 된 다음에는 또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를 도는 거나 주기가 똑같아. 근데 거리가 늘어나니까 빨라졌으니까 반지름이 커진단 말이야. 빨라지면 반지름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커지고 가속되고 반지름이 커지고 가속되고 반지름이 커지면 얘가 점점 빨라지겠죠. 이렇게 만든 게 입자 가속기입니다. 오케이? 요 세 개는 다 설명이 가능해야 돼. 설명 가능해야 되고요. 자, 그럼 앞에 가면 241번부터 4번까지를 먼저 답을 좀 맞춰보면요. 24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4번을 보면 3번, 2번, 1번 이렇게 나오니? 뭘 틀렸을까? 답이 진짜 저거예요. 진짜 저거야. 진짜 갔더니 어? 가짜 같은데. 맞다 맞았어. 그죠? 진짜거든요? 다 분모만 진짜 틀렸다고? 쉬웠어? 이거 약간 심각한데. 다 틀렸다고? 아니요. 243번. 이건 좀 아닌데. 얘는 뭡니까? 얘를 보면은 위에서 항공샷을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위로 흐르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되는 자기장이 될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북쪽이라고 했으니까 실험하기 전에 나침반들이 여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이렇게 나침반이 북쪽을 가르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제대로 돌아가는 실험을 하려면 제일 데이터를 보기 편한 게 얘지. 얘네들. 네. BD에 있는 애들을 봐야 나침반 돌아가는 게 제대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은 이 자식은 이렇게 돌아갈 거고 이 자식은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둘이 반대로 돌아가겠죠? 원래 북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아 그거 시계만 방식의 방향이니까 반대니까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멀어지면 그렇죠. 여기에서 바늘이 돌아가는 건 이 지구자기장은 결정이 돼 있는데 직선적인 자기장이 이만큼이면 나침반이 이만큼 돌아가는 거고요. 직선적인 자기장이 더 커지게 되면 백합을 하게 되면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방향도 많이 돌아갈 거니까 니은 하나만 맞는 거고요. 근데 A를 어떻게 불러요? A가 누구야? A는 안 돌겠지. 안 도니 얘는 반대로 돌겠지. 반대로. 이렇게 있는 게 180도 틱하고 돌아갈 거잖아. 어디 가는 건지 얘는 알 수 없지. 알수
지구 자기장보다 무조건 더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구 자기장이 이쪽이었는데 전류 해양 자기장이 이쪽이니까 전류가 더 세잖아. 전류가 더 세면 얘가 반대로 돌아갈 건데 반대로 돌아갈 때 시계 방향으로 와서 갈지 반시계 방향으로 갈지는 내가 모르지. 그럼 누가 알겠니? 아무도 모르지. 244번은 애를 갖다가 자석을 쪼개면 이쪽이 N극이고 S극이고 이쪽이 새로운 N극과 S극이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나침반을 놓으면 이쪽에 N을 가리킬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침반이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이. 근데 얘가 그러면 N하고 S니까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자기력을 받을 거고 얘는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자기력, 인력을 받을 건데 힘을 받았는데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힘을 받았는데 A가 안 생기는 건 불가능한 거야. R자 힘이 0이어야 안 움직이는 거야. 얘가 또 다른 어떤 힘이 있는데 바닥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 마찰력 가능하죠. 마찰력이랑 똑같으면 안 움직일 거고요. 얘도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으면 똑같으면 안 움직이겠지. 이 두 개의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의 힘이니까 자기력은 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0이 아니죠. 0일 수가 없습니다. 자석이니까. 니은 틀렸고 이것은 작반, 주어 목적어를 바꾼 거니까 똑같은 거고. 1, 2번 괜찮니? 네. 진정? 네. 얘는 4번, 3번 마이너스 3분의 D 플러스 Y 1번. 자, 이 사원을 전류가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세 놈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요점에 자기장을 비교한다고 생각합시다.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할 건데 여기에 흐르고 있는 지금 전류가 다 2A랑 똑같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I에 비례하니까 지금 거리로 치면은 내가 비교해야 될 게 거리가 1만큼 떨어진다랑 거리 여기에서 3만큼 떨어진 데가 있잖아. 그러면 1, 3이니까 6대 3대 2가 되는 거죠. 지금 247원에 3D 되는 거, 마이너스 3D도 되는 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3D. 네. 3분의 D가 3D, 그냥 3D. 3D가 뭐? 마이너스 3D는 안 3D. 되지. 왜 마이너스 3D? 아, 그러네. 아, 자, 거리 관계를 치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거리가 1인 곳이랑 거리가 2인 곳이랑 거리가 4인 곳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가 이 크기를 비교하면은 6대 3대 2인 거죠. 그런데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는 바람도 있고 튀어나오는 바람도 있으니까 뚫고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튀어나오는 거를 플러스로 표시해봅시다. 어차피 벡터인데 뚫고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얘가 만드는 건 전류를 자기장을 이쪽에다가는 뚫고 들어가는 걸 만드는 거잖아. 뚫고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만들겠네요. 이게 뭐 맞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는 플러스 6이랑 플러스 6을 만들어놨을 거고요. 그럼 이 자식이 만드는 걸 또 표시해오면 이 자식을 이쪽에 뚫고 들어가니까 뚫고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만들었으면 얘는 플러스 6, 플러스 6을 만들었을 거고요. 플러스 2, 플러스 2를 만들었겠지, 맞니? 잘한 거 맞니? 자, 그 다음에 용마가 있으면 용마에 이렇게 전류가 흘렀으니까 여기가 뚫고 들어가는 거죠. 뚫고 들어가는 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얘에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인 거고요. 이쪽은 튀어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이라고 하면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14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6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2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칸을 보니까 전류를 보니까 세기가 731에 731에 이런 관계를 갖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서 어디가 세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제일 세다. 찾으면 되고요.
와, 다른 친구들 칠판 안 들어서 이거 써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246은요. 3번. 어? 인석이 맞췄어? 네. 246? 네. 이석이도 맞췄으면 너무 없어. 3번. 자, 247을 보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I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I가 흐르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랑 얘는 이쪽에다가 뚫고 들어가는 얘는 이쪽에다가 중간에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이렇게 되는 여기가 얘가 만드는 거는 뚫고 들어가는 음바가 만드는 거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데 0이 될 수 있죠. 거리의 비가 1대2가 되면 되니까 이게 3분의 여기서부터 3분의 2D가 떨어진 점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D인 점이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요쯤에 있는 어떤 플러스인 애가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중이거든? 그러면 플러스인 애가 움직이는 게 전류의 방향인 거고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는 힘을 받는 거야 그럼 얘가 자기장을 누가 만들었냐 얘네들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얘한테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얘가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 얘도 멀리 있지만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놨으니까 하여간 방향으로 치면은 이쪽 방향이 자기장이 걸린 곳에 플러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 이쪽으로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거 윤석이 되겠어요. 자, 248에는 어떤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자기장이 걸려있는 곳에 중간에 딱 봤더니 자기장이 지금 크기로 치면은 가운데가 좀 약하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미라고 소환고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립시다 이렇게는 점점 밖으로 가면 세지고요 밖으로 가면 점점 세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그림은 요딴 식으로 지금 그리는 거죠 요딴 식으로 네. 자, 중앙에서 약간 이렇게 삐뚤하게 이쪽으로 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류가 아래로 시계에 그 시계 반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니까 이쪽만 보면 아래.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걸린 자기장의 세기는 바깥이 세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기장의 세기면 자기장이고 이거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겠네. 얘가 가는 힘은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여기서는 전류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장이 좀 약하잖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좀 약하죠. 그러면 B가 되고 Y가 되면 이쪽 방향의 힘을 받겠죠. 그러면 얘가 이쪽 힘이 더 크니까 이쪽 방향에 R자 힘이 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식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도 따져봐야 되는데 두 번째만 따져보면은 두 번째는 약간 중심에서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얘는 이쪽에 있는 애가 더 센 거니까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맞나? 위로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이 더 세니까 이게 I가 되고 이게 B가 이쪽이네요. 얘가 이쪽 방향에 힘을 받을 거고요. 이쪽에서는 전류가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는데 가까운 데가 자기장이 약하니까 자기장이 약하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이쪽 방향에 R자임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이제 세 번째 것도 해보면 1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얘가 약간 예를 들어 예술형제다. 그러면 예술형제는 그림 그리고만 있다고 좋아하거든. 통합형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식이 요 그림을 딱 봐봐. 요 그림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도선이 그려져서 얘가 힘을 받아서 모양이 어떻게 변했겠냐를 그려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철사라고 하면 전류가 찍하고 흐르는 순간에 안쪽으로 모양이 변한단 말이야. 안쪽으로 이렇게 그치, 안쪽으로 오그라들겠지. 근데 안쪽으로 오그라드는데 얘가 힘을 많이 받잖아. 더 많이.
이쪽 과장이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쪽에는 좀 얇을 거잖아, 그렇지? 네. 위에는 어떻게 할까? 저 위에는 상수임. 고정 아니에요? 알짜임 0. 얘는 어떻습니까? 전류가 이쪽 방향에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뚫고 들어가는 지금 자기장이 걸렸으니까 PI가 되고 아랫방에 힘을 받는 거지 얘도. 아. 오그라드는 거야. 다 안쪽으로 오그라드는 거야. 자, 오그라드는데 이쪽이 자기장이 더 세잖아. 많이 오그라드네. 이쪽은 많이 오그라들면서 이쪽은 좀 불오가다는 이런 거였잖아. 아하. 그림적으로 치면 이런 식의 아래로. 이런 식의 아 무슨 바뀌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지? 네. 이렇게 마이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서히 모양이 바뀔 거야. 아하. 1번이고 249는 3. 3번이고요. 3. 이거 괜히 낮춘다. 아. 근데 진짜 가는 내일 학교가 안 돼. 내일 수능이 있으면 우리 그럴 수 있는 분명히 내일 수능이 없어. 수능이 없어. 다 엄마한테 물어버리게. 집에 가고 싶다고? 네. 없는 수행 만들어서 요즘 수행이 많아서 독서실 안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근데다가 댓글 달아 이제 많이 됩니다. 수행 없답니다. 내일 수능도 없어가지고 문제예요. 아. 내가 사실 일찍 하긴 하는데 맞습니다. 왜 일찍 가? 저요? 저 원래 맨날 일찍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그러니까 그 지금 학교에 아침에 일찍 가야 돼요. 한 7시쯤 가야 돼요. 학교에. 학교에 7시에 왜 가? 정신 나간 거야. 아 제가 운동으로 동아리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야 돼요. 7시에 누가 학교에 온 애가 있어? 네. 너 말고 또 있어? 네 많아요. 7시 학교를 가. 애들하고 그 동아리 있고 희한하게 많네. 그래서 7시 반에 쌤도 오는 거예요. 7시 반에는 쌤도 와요. 아 그래? 동아리 담당 쌤. 희한하게 이렇게 일찍이 어? 이제 8시 하시냐 아니 이건 그냥 8시 넘어서 일어나. 진짜. 얘네 1, 3, 4 구할 수 있겠니? 2, 4분은? 8시 10분. 못 구하겠니? 네. 보자 얘가 있고 집 앞에 학교에 가. 얘는 쉽지? 네, 거의. 4번은 나 다시 일찍 깨워. 사실은 다시라서 공부가 아니겠지. 249번 네, 이거요? 이거 전피에 대해서 거리를 기혈 놓고 다 I가 흐른다고 할 때 해보면 되던데. 거리를 갖다가 240km 거리 놓고 또 아까처럼 아, 같은 거리에 6대 3대 2 놓고 이제 크게 비하면 되잖아. 네. 자 얘는 F는 BIL. 그치 이렇게 있으면 아마 식이 틀렸어도 답을 맞췄을 거거든? 이게 뭐 말이냐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다가 어떤 이게 뭐야 껍질 벗겨놓은 어떤 그 막대기를 넣어놨잖아 도체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쪽에 걸려있는 그 보면은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 거잖아. 네. 자, 전류가 흐르면 왜 이쪽에 지금 튀어 올라가는 방향이 자기장에 걸려 있잖아. 맞니? 저기 전류가 이거고 자기장이 이거니까 이쪽 방향에 힘을 받는 거거든. 자, 근데 얘가 허공에 정지해 있는데 이 자식이 일단 내려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가 있을 건데 이거는 중력에 대한 불력이니까 요만큼의 힘이 있겠지. 네. 이 mg의 사인 값이랑 평형을 이루는 힘이 누구니? F 자기력. 자기력이 있을 거잖아. F 자기력 자기. 크기가 뭐겠니? F BIL. I, L. L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답을 맞출 수가 있거든. 네. 실제로 이제 코사인 세타. 그치,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가면 시간이 틀리는 거야. 자, 뭔 말이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빗면이 이렇게 있잖아. 자, 그림 보면 빗면이 이렇게 있잖아. 빗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누구야? 얘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려가려는 힘이 있고 이 자식에 B가 걸리고 I가 걸리면
힘이 어디로 걸리냐면 힘이 손바닥의 방향이잖아. 손바닥의 방향은 요 방향인 거야. 요 방향. 오케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에 걸리면 손바닥의 방향은 땅바닥과 나란하지. 네. 땅바닥과 나란하니까 얘가 걸리는 이쪽 방향의 힘이 걸리는데 요 방향에 대해서 이쪽 방향의 힘이 빗면을 막는 방향이잖아. 요게 지금 세타의 각도를 가지니까 요게 실제로 BIL입니다. 그러면 요 성분의 크기는 BIL의 코사인 값인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 뭡니까? 빗면이 있으면 빗면의 윗방향이 아니다. 요 방향이 아니라 자기력의 방향이 요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네. 요 방향이어서 그 코사인 성분이 내려가려고 하는 요 MG 사인이나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가 멈춰 있는 거야. 네. 근데 I를 갖다 보니까 로우 S1 두선에 보면은 두선의 R분의 V라는 값이 이게 이제 I라는 값일 건데 이거에 요 값이랑 요 값이 지금 두 개가 지금 평행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애 갖다가 반지름이 두 배인 거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 다른 거는 교체를 한 거야. 부플링이 아니라 교체를 한 거면 반지름이 두 배가 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돼? 4배가 되겠죠? 단면적이 4배가 되니까 질량도 4배가 되겠지. 4배가 됐을 거고 저항은 어떻게 되겠니? 4분의 1 저항은 4분의 1배가 되겠죠? 이 저항이라는 값은 단면적분의 길인데 이제 단면적이 4배가 있으니까 4분의 1배가 된 거야. 그러면 요 값이 4배가 된 거고 요 값이 4분의 1배가 된 거니까 여전히 멈춰 있겠죠? 여전히. 오케이?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랑 2번이랑 둘 다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디귿만 맞겠지. 네. 네. 251번은 4번 4번 아닌데? 4번이 아니에요. 4번. 그 다음에 1번, 4번. 1, 4번 다시 4 4.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2분의 2제곱 2번 나중에 아 진짜? 일단 문제는 얘지. 자, 문제는 얘죠. 자, 전파가 왜 1,4번인가를 봅시다. 상황이 일단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판때기 두 개가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판때기야, 판때기. 판때기가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판때기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돌아서, 전자가 이렇게 갔다가, 이 입체였어요? 위아래로 되는 거였어요? 판때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 거야.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뱅글뱅글. 아 비어. 자, 여기에 움직이는 게 전자거든, 전자? 네. 그럼 전자가 움직이면, 전자가 지금 시계 반대로 돌고 있는데, 전자가 돌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이 반대 방향이 절대 방향이잖아.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돌았잖아. 네. 그럼 이 돌아가니까 여기서는 이쪽 방향 힘을 받고 있겠지. 요게 바로 전자기력이겠지. 얘가 힘을 받는 거야. 왜 전기를 뜬 애가 전화가 있으면 힘을 받으려면 조건이 자기장이 되는 거잖아. 방향이 그럼 그쪽이구나.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걸려 있는데 전류가 흐르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네. 그럼 여기 지금 이 화면에 이 칠판 전체에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 칠판 전체에 튀어나오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걸려 있는 거야.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뺑 돌아갈 수 있었던 거지. 그럼 뺑 돌아서 여기로 전자가 들어왔어. 그럼 전자가 들어오면 이쪽 방향으로가 전자이동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인데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얘가 자기력을 받을 건데 요게 전류고 요게 요 위로 힘을 받을 거잖아. 네. 그럼 얘는 이쪽 방향에 힘을 받겠죠. 그 힘의 크기가 전자기력이고 그 값은 BQV라는 값이지. 네. 아니? 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야 돼? 위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네. 근데 안 올라가잖아. 네. 우리 앞에 배웠던 속도 선택기라는 게 있었잖아. 네. 속도 선택기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이쪽 방향의 전기력을 제가 Q 이만큼을 받을 수 있게 상대적으로 걸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으려면 이쪽이 플러스를 띄게, 이쪽이 마이너스를 띄게 여기다가 이렇게
뿔말을 걸어버리는 거지. 잘 조절해서 뿔말을 걸어버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의 QE랑 BQV가 똑같아지면 얘가 직선운동 쭉 해야 얘가 빠져나왔겠지. 네.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자가 돌아가니까 쫑방향,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자의 반대 걸리고 이쪽이 자기장 걸리니까 이쪽 방향에 이 힘을 받아서 원운동을 또 찍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는 전자가 이리로 가니까 이쪽 방향이 전류의 방향, 튀어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전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아래쪽으로 힘 받을 거잖아. 이쪽 방향으로 뭘 받아? 역시 마찬가지로 BQV를 받겠죠. 네. 그러면 일직선으로 가게 하려면 QE. 그치, 이쪽 방향에 Q2를 받게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으려면 이쪽을 플러스를 띄게 이쪽을 마이너스를 띄게 해줘야겠지. 네.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당겨지겠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럼 이 상황이니까 1번에 위쪽에 있는 판때기에 플러스가 걸린 건 위쪽에 있는 자식이니까 1번이 맞는 거고요. 불만 앞을. 아래쪽에 있는 건 두 판 중에 마이너스가 걸린 건 위쪽에 있는 판이니까 2번 틀린 거고, 자기장은 지금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걸려 있으니까 3번 틀린 거고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장을 세게 해버리면 요 벡터는 고정인데 요 벡터가 커져버린 거잖아. 이해되니? 자, 요 벡터가 갑자기 커져버리면 가다가 떨어져버리겠지. 여기도 닥치겠지. 아래쪽에도 닥치겠죠. 아래쪽에 충돌한다니까 4번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력이라는 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운동의 자기력은 뭐야? 이동하는 방향이 항상 수직으로 작용을 하니까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 방향만을 변화시키는 힘이야. 오케이. 됐니? 네. 2, 5, 3은 괜찮니? 생략 봅시다 생략. 그래요. 친구한테 물어보시고요. 2, 4, 가져가지고 네. 어. 이호사는 루트의 B고요. 2호는 1번에 2대 3, 2번에 이만큼.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 어려워서 자, 2호사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요렇게 육면체에 정육면체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정육면체의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동그랗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 중앙에서는 이렇게 위쪽 방향에 나가는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지. 네. 자,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당연히 밑에서 쭉 뚫립니다. 뚫리는데 여기에서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놨다면 전류를 갖다가 요래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네. 중심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까라는 건데 꼬이는 시길이 상쇄되지 않나요? 음? 꼬이는 시길이 상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보면은 이게 뭐야 우리가 예전에 그 회로 이론할 때 중첩이라는 게 있었거든. 네. 그게 뭐냐면 어떤 애가 전지가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류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5A, 3A, 2A 이런 식으로 흐르게 만들고, 만약에 이 자식은 이쪽 방향으로 뭐 7A, 이쪽으로 뭐 4A, 3A가 되면 이 두 개를 폭에서 봐서 이 같은 방향에 해당하는 거는 더해주고 반대방 빼주는 이런 식의 계산법이 있었지. 네. 기억나는 거? 자,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전류가 두 개가 있으면 합칠 수 있다는 뜻은 여기에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지만 여기 지금 전류가 I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류가 요렇게 II가 흐른다 칩시다. 네. 그러면 밑에서는 요렇게 I가 흐르다가 요렇게 흐른 거야. 그럼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흐르니까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얘를 만들었겠지. 네. 그 다음 여기서는 요렇게 얘가 흐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하게 되면 중심에다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거잖아.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 두 개가 터진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벡터로 치게 되면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오케이? 안 흐르고 있는 건 얘랑 얘가 반대로 흐르고 있는 두 개를 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결과는 같아. 오케이? 이 말이 뭔지 알겠니? 몰라. 이 두 선 한 개 한 개 한 개를 딱 따져봐도 되는데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요. 이거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하나를 다 해가지고 4개가 만든 거랑 합치면 7개가 만든 거랑 합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자, 마지막 55번은 자, 잘 가던 애가 3M과 2M이 누가 3M인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을 3M이라고 합시다. 운동량 보존. 3M은 플러스 Q가 되고 2M짜리는 마이너스 Q가 되는 상황이래. 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쪽방향으로 걸려있거든?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방향이 제가 플러스니까 이쪽이 전류의 방향일 거고 튀어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이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 거잖아.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이 순간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 한 바퀴 돌아서 가요. 이렇게 되는 원으로 알겠죠? 이렇게 되는 원으로. 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면 구심력을 받아서 전자기력을 구심력으로 해서 뺑뺑뺑뺑뺑뺑뺑 돌 거고요. 그러면 이 위에는 얘는 이쪽은 지금 V를 움직이다가 두 개가 쪼개져도 수평방향 성분은 V로 똑같잖아. 네. 그러면 이 자식은 마이너스니까 얘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인 거야. 그럼 자기장이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게 I고 B면 윗방향의 힘을 받으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저기를 받겠지. 네. 운동을 하겠지. 그럼 얘네들이 만드는 이게 뭡니까? 자, 자기력을 가지고 BQV를 가지고 구심력 R분의 MV적을 만들 거니까 이 VV 날라가면 이 자식의 R값은 BQ분의 MV인데 얘랑 얘는 B 똑같고 Q 똑같고 V 똑같고 M만 다르잖아. 네. 그러면 반지름의 B가 2대3. 그렇지 2대 3이 되겠죠. 2대 3. 반지름의 B는 2대 3이 됩니다. 네. 자, 반지름은 2대 3이 되는데 이 반지름이 BQ분의 MV인데 그러면 반지름이 BQ분의 M의 V인데 V라는 값은 등소원동을 할 거니까 우리가 등소원동 이렇게 하면 V라는 값이 T분의 2파이 R일 거잖아. V가 T분의 2파이 R일 거잖아. 이 V가. 그러면 R이 날아가니까 주기를 따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입자가속기의 원리 주기가 뭐냐면 주기가 BQ분의 2파이 M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네. 요 값이 다 상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져도 시간은 똑같아야 되니까 점점 반지름이 커지면서 빨라지게 할 수 있는 거였잖아. 네. 그럼 요 놈이 돌아가는 주기에는 2R과 3R이 있는데 2R짜리는 그러면 주기가 얼마겠니라고 하면 저놈의 주기는 얼마야? BQ분의 2파이의 2M짜리 있잖아. 3M짜리는 BQ분의 2파이의 3M. 3M이 주기겠지. 그래서 12파이에서 얘가 세 바퀴 돌아갈 때, 이 자식이 두 바퀴가 돌아가면 시간이 똑같잖아. 네. 이 자식이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를 돌면 다시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나겠지. 네. 그래서 얼만큼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다르겠죠? BQ분의 12파이에. 네. 오케이. 이해돼? 네. 뭔지를 몰랐어요.